자, 안녕하세요. 뭐 생소할 것 같기도 한데요. 저를 아는 학생들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우선 해설 강의는 생략할게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분들이 해설 강의를 거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해설 강의는 별로 이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고, 저는 이번에 이제 연계 문제들 중에서 어떤 걸 적중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EBS 연계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 좀 여러분한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연계 적중 발표.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름은 이제 알겠죠? 오기준 써져 있으니까 오기준이 좀 적중 좀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는데, 적중은 항상 제가 가장 많이 했습니다. 2016년을 빼놓고, 그때 이제 스카이드에서 할 때인데, 수능에서만 좀 이제 안 나왔어요. 그 전에는 이제 엄청나게 나오다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 편으로는 망했다 그러는데,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망했냐가 아니라 저의 과거 실적에 비해서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나빴던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평균 이상이었지. 일단 이제 이걸 지금 발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 강사들의 EBS 적중 과장 광고가 너무 심해서 추방을 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적중 분류나 이제 비교의 기준을 좀 제시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치동에서 현장 강의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현재 어떤 특정 학원하고 계약 조건 때문에 강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고3 강의는. 고1, 2 이제 내신 부교재 문제를 좀 만드는 입장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강의를 좀 하겠다. 물론 이제 유튜브에다가 뿌리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데, 학원에서 강의하는 게 지금 이제 묶여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는 못하도록 묶여있는. 자,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데, 모평 직접 연계 지문이 7개입니다. 8개입니다. 총 8개인데, 이 경우는 이제 26번 일치나 도표 안내문, 간접 연계, 이런 거를 적중 분류하는 강사다 그런다면, 여러분 그 강사는 그냥 제끼세요, 앞으로. 왜냐하면 도표까지 적중했다, 일체부까지 적중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뤄주고, 지문 적중을 적중으로 이제 끼워 넣는 이제 이런 편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 29번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38번까지가 적중인데, 여기 보면 지금 어법 어휘는 지금 61이 그래가지고 오답률이 3위, 2위 이렇습니다. 그리고 순서 문제도 오답률이 53%로 9위예요. 그럼 연계에서만도 지금 학생들 반 이상이 여기서는 작살이 났다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특이하게도 난이도 12까지가 오답률이 50%가 넘어요. 51%가 넘는다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학생들의 반은 10개를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10개를 틀렸다. 그런다면은 학생들의 반 이상은 무조건 3등급 이제 이하로 이제 보는 거죠. 자, 이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 부분 그럼 어떻게 이제 적중을 했을까 하는 거. 뒤로 넘어가서, 그럼 오길준 너는 어떻게 적중했니? 이걸 보자고요. 여기 이제 제가 적중 분류한 거는 이렇습니다. 26번 같은 경우는 아예 다루질 않습니다. 도편이 일체고 이런 건 아예 안 넣으면, 이런 거는 강의 자체에서 빼니까요. 어법이 100%, 어휘 100%, 빈칸 100%, 빈칸 31번 얘기죠. 그리고 이제 문사비 100% 적중이라 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여긴 빈칸인데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은 유형은 100% 적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번 6월 평가원의 문제보다는 제 문제가 더 제가 꼽은 부분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훨씬 고급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면 이제 이러겠죠. 에이, 지가 틀려놓으니까 정답 적중을 딱 그 부분을 못 집어넣으니까 저따위 소리 한다 그럴지 모르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얘기하나 내 얘기가 맞다 하는 걸 좀 이따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무관한 문장은 어떻게 적중이라고 할 수 있느냐, 또 이런 이제 의심을 여러분은 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50% 이상은 적중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것도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80% 적중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순서로 낸 게 아니라 문장 삽입으로 냈습니다. 그럼 왜 문장 삽입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형 적중을 그러면은 80%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적중이라고, 정답 적중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또 이제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하실 거라 하는 거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 여러분이 보면은 조금 오기준이 아전 인수격으로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 일단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들어보고 그게 수긍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이 그냥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그럼 정답으로 간 게 4개죠. 가장 어려운 거. 가장 어려운 거잖아, 이게. 그죠? 자, 일단 갑니다. 이게 이제 더 어려웠던 거구나. 이놈이 어렵고, 이놈이 어렵고, 그 다음 이놈이 어려웠다는 얘기죠. 일단 뒤로 가면서 간단하게 그 설명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29번은 100% 적중했다. 이제 오답률 뭐 이런데 이랬다 하는 거고요. 내년 3월 초분, 여기는 이제 원래 제가 이 책이 나왔을 때 강의를 2월 말 정도까지 해서 책 2권 다를 그 강의를 완료를 했고요. 3월 10일 이전에 전부 다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그 어법상 틀린 부분인데 여기 지금 EBS 책에 나온 부분이 아니 EBS란다. 6월 모의평가에서 나온 부분 이 부분이에요. 그 답은 이 부분이었죠. 답은 이 부분인데 요놈은 제가 다 찝어준 부분입니다. 그 뒤에 이제 확인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 중학생도 중학교 1학년도 알 수 있는 거죠. 하모니가 좋으니까 단수 동사가 나온다. 그래서 이건 문법 가치가 있지 않고 오히려 이 대시 좀 더 가치가 있긴 하죠. 이게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뒤로 갑니다. 뒤에는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강의에서 표시한 부분들을 했는데 무관한 문장이었는데 이거 지금 줄 거는 거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지금 ing 부분은 노란색으로 좀 더 굵게 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decide 이 부분에서 여기에 줄 그어놓고 s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x표를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와셋 밑에 지금 줄 그어진 게 보일 겁니다.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강의를 직접 확인하세요. 원래 이거를 이제 뭐냐 하면은 동영상 그 제가 그 1월달인지 언제인지 하여튼 2월달에 촬영인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 시기는 어차피 2월 말 이전이니까 그때 촬영했던 거를 동영상 자체를 제가 지금 캡처를 하다 보니까 동영상 캡처가 선명하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동영상 어느 부분까지 갔는가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거의 끝부분까지 이제 갔다는 얘기죠. 일단은 그래서 이 부분 다 똑같이 나오고요. 여기 지금 이시 있는데 여기서는 이 이시 가져오고 투 이하가 진주어란다 하면서 이슬 제가 빨간색으로 흐리게 동그라미를 2번 이상 쳐요. 그러니까 보일 거예요. 슬쩍 흐릿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이라고 해놨는데 실제 제가 EBS 책 전체 지문에서 문법으로 출제 가능하다고 언급한 거는 뭐 20 몇 개 정도 되지 싶어요. 그러니까는 아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빈칸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저는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 여러분이 이 동영상 표지를 보면은 거기에는 이 빈칸 얘기도 안 해놓고 빈칸 얘기도 안 해놓고 빈칸 어법 뭐 이렇게 해놨나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이거를 이제 제가 해놓은 거를 표시한 게 이겁니다. 이거고 이거는 뻔하니까 표시를 안 했다 하는 거고요. 뒤로 갑니다. 뒤에서는 이건 홍보 내용이에요. 홍보 내용이고 30번 어휘인데 어휘도 지금 오답률이 이제 2위잖아요. 63%. 그러면은 무지 어려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EBS 연계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인강에서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개 작살났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못됐거나 여러분한테 강의를 했던 선생님들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강의를 잘못했거나 여러분이 강의를 소화를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앞으로 그 강의를 계속 들어야 될 것이냐 여러분은 죽으라고 했는데 그래 되면 선생님이 못 집어준 거다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 놓고도 6월, 9월 되면 적중했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 유형은 설명도 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강사를 추방하자 하는 차원이에요. 그리고 학생들도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자, 여기 가면은 일단 2위인데 여기서 이제 뒤로 가서 봐봅시다. 다뤄진 부분이 EBS랍니다. 6월에 다뤄진 부분이 이 부분 이렇게 합니다. 이제 뒤에 제가 가볼게요. 저는 참고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이 디스오리엔팅이라는 부분하고 여기서 언더마인이라는 이 부분을 저는 다룹니다. 이놈과 이놈을 또 줄을 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실제 듣는 학생이라는 데면 잊어버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빈칸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제가 어휘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앞에서 하고 틀리게 여기서는 빈칸도 되고 어휘도 되고 문삽 순서 요약문이 다 좋은데 여기서 요약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저 위에가 원래 요약문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럼 변형 가치가 좀 높은 부분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이 그러니까는 좀 더 학습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표기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이 부분이에요. 리얼라이즈 부분은 그 출제를 한다 할지라도 답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이 부분은 출제를 했냐면은
앞부분에 좋은 단어가 별로 없다 치니까 구색을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정도예요. 의미가 없어요. 실제 답으로 주고도 안 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앞에 있었던 밑에 이 브레이킹 이 부분도 절대 답으로는 안 냅니다. 여러분은 선택지 몇 개니까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절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실제 선생님이 출제를 한다 할지라도 어휘 출제를 한다 했을 때 선택지로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을 끼워 넣는 것은 브레이킹을 끼워 넣는 것은 출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심어주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부분을 해야지 간격을 맞추고 이럴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모티베이트 이 부분이 사실상 답인데 이 부분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6월에서는 뭐로 나왔다? 이게 뽀비드로 나와 있어요. 촉진시킨다는데 그죠? 신시어 부분 여기 지금 밑에 지금 줄 그어진 거 노랗게 보이죠?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서는 디스오리엔팅 부분은 줄 그어놓고 이거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그래가지고 언더마인으로 갑니다. 실제 단어는 다르지만은 의미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다르고 실제 뜻이 약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맥 속에서 동일한 의미냐 아니냐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수능 문제는 구문 분석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의미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스피셔스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학생들한테 이 서스피셔스를 넣으려면 여기에 and distrustful 해서 이 의미가 둘 다가 같기 때문에 이건 가치가 약해진다. 그리고 출제를 할 때는 and distrustful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suspicious만 남겨둘 때 오히려 가치가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출제자는 이것까지 놔둔 거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답은 이 두 개 부분에서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자, 지금 뭐 더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뒤로 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00% 정답 적중으로 이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놈, 이 놈하고 연결시켰고, 요 놈이 요 놈하고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빼주는 게 낫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강의를 한번 들었다 그런다면은 이분하고 제가 앞부분에서 표기했던 순서 문삽도 좋단다. 그리고 빈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란다. 그럼 그 부분까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자, 뒤로 갑니다. 32번에서는 적중도 100%, 오답률 64%로 2위라 하는 겁니다. 그럼 EBS 공부를 했는데도 이 정도다 그런다면 여러분이 공부를 헛한 거밖에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잘못 집어줬던가.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하밍이 답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출제를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어법 부분은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이 위치해가지고 어법으로 이제 가는 형태가 가능할 수 있다. 근데 아주 좋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빈칸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 빈칸을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를 지금 빈칸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여기 지금 줄 그어진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희미하긴 하지만은 실제 이제 원본 파일에서 보면 이게 덜 희미합니다. 그러면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뒤로 갑니다. 뒤로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빈칸이라고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부분은 이래놓고 어떻게 이거 한 단어로 나왔는데 적중이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이 두 부분을 제가 강의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윗내용은 여러분이 이해를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이 두 부분은 아예 머리에 쳐 박아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 부분은 선택지를 가지고 문제를 낼 때 여기서는 이미 그 포식자와 그죠? 이제 그 먹잇감이 정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두 개가 딱 고정이 되다 보니까 문제를 변형을 시킨다 했을 때 그 나머지 선택지를 만드는 게 좀 만만치가 않아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도 그거를 선택지를 5개로 늘리기가 썩 그렇게 편하지 않은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출제를 어찌 할지 좀 애매할 것 같다. 근데 낸다면은 이 부분이다 해서 저는 이 부분은 머리에 박아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밍. 그리고 여기서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스타트 펠콘 프로 미팅. 그래서 펠콘이 이 턴스를 먹지 못하게 한다 그러고 뭐 어쩌는 처리냐면은 펠콘을 해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스탑 프롬 이팅 부분하고 여기서는 하밍 부분하고가 같이 물려서 돌아가는 구조였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뭐 더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한테 그걸 이해시키자 사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외워야 된다 그러면 뻔한 부분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 답으로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복습을 해야 된다 할 경우에도 딱 정해진 부분만 가지고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31번에서는 이제 유형적중이라고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지금 표시한 부분, 답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from the, 이 의미를 잘 보세요. from the data which they had discovered. 그래서 그들이 이미 발견했던 자료.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이미 발견했던 자료.
왜 저는 이거를 내질 않냐 하면은 정상적인 문제를 출제를 제대로 하는 출제자가 있다 그러면은요. 그리고 좀 더 고급스러운 출제를 하는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절대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봅시다. 여기에 그럼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어디냐면은 having to create a fiction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미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저 그 가설을 세워놓고는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으면 그것을 조금 수정해서 다시 써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한다 그래서 조작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뭔가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그것을 다시 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빈칸으로 해놨습니다. 그럼 가봅시다. 그리고 여기 지금 문삽 순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연결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동일 유형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별로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무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결로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치면 이 부분은 무조건 연결이나 순서나 문삽으로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었다. 하는 걸 강조하면서 이건 써준 거예요. 자, 뒤로 갑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제가 해놨는데 그러면은 왜 그러면 오길준 너는 그렇게 했느냐요. 그럼 이 부분 봐봅시다. 원래 지금 6월에서 답이 뭐냐면 from the data which they had discovered 이렇게 나왔죠. 그럼 밑에 봅시다. data which they discovered 같은 의미죠. 그들이 발견했던 자료. 그럼 발견했던 거니까 어떤 거야? 그들이 아는 자료예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자료. 그럼 이놈하고 같고 이놈도 의미상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이거를 문제로 낸다? 아니에요. 요즘 문제 이렇게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다 그런다면 옛날 초기 방식이 한 10년 전, 7, 8년 전 방식, 7, 8년은 어려웠으니까 그때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은 고2라든가 이런 데나 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재탕한다. 바꿔 쓴다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뭐가 나냐면은 이분이 나와요. 꾸며서 쓴다 하는 의미가 픽션이 포인트다 하는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이 부분이 답이지 돼야지 정상이다. 그리고 그럼 왜 제가 이거를 몇십 % 적중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냐? 이 문제를 맞추는 학생은 여기를 틀리지를 않아요. 여기를 틀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들은 학생이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100%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농담이에요. 제 그 적중 그 5Kg 지자랑 이 부분 블로그에서 한번 봐보세요. 어떤 글들이 쓰여져 있나. 여러분이 보면 기겁을 할 거예요. 이거 뭐 미친놈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미친놈들이 맞아요. 저도 미친놈이니까. 자,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걸 못 믿을 것 같으니까는 제가 여러분한테 과거의 스카이에 대해서 적중에 대해서 게시판이 불났던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주겠다 하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세상에 무관한 문장을 어떻게 유형 적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저도 이제 여러분한테 욕을 들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근데 제가 수업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어휘 문제로 나왔을 때 이 어휘의 하나가 중요한 핵심어 하나가 반대 의미로 쓰여지면은 이거는 무관한 문장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제가 정해진 주제에서 벗어나면은 무관한 문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오길준이 뭐라고 했는지. 이게 지금 강의 내용이에요. 강의 내용인데 원래가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인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쓰레기 지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강의 자체에서 쓰레기 지문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제 가치가 없다예요. 근데 출제 가치가 없는 이유는 원래 문제에서 discriminant detect하고 같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여기는 smell, scent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원래 문제에서 이게 또 단어로 나오고 이 emotionally가 단어 문제로 나와요. 근데 이 emotionally 보면 emotionally 여기도 보면 또 emotionally 나오죠. 또 보면은 또 여기서 또 emotionally 나오죠. 또 뒤에가 또 나와요. emotion이 나오죠. 그럼 이게 emotionally라는 게 단어가 가치가 있느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smell, scent가 나오는데 여기서 또 scent가 또 어휘 문제로 나왔어요. EBS 1 문제에서 이게 쓰레기 문제가 아니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치가 없다 하는 거고 우선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게 순서로서 이제 가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순서 문제는 가능한데 이거는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은 제 기준에서는 순서로 안 내지만은 쉬운 문제로 낼 때는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고3용이 아니라 고2용 수준으로 출제를 한다 그러면 이게 나오든가 고1용으로 하면은 나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을 가르쳐 준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표시를 주제라고 했어요. 제가 주제라고 써놓는 경우는 주제 문제를 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흐름 자체와 관련이 있다 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저로서는 좀
낮춰서 50% 적중이라고 해줄까 이거지. 저하고 수업을 했던 학생들한테 이게 적중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그 학생들은 무조건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론이 없어요. 왜? 다른 강의에서 다 그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못 믿겠거든. 제가 밑에 달아놓는 그 과거의 그 문제들을, 그러니까 그 적중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그렇다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차라리 저는 빈칸으로 낸다 치면은 이 부분은 빈칸으로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가서, 그 순서는 적중도 80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원래는 순서로 제가 이제 내지를 않고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이 부분이 지금 at the same time, 동시에 제가 다운사이드 이렇게 나오는데 다운사이드는 단점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위에는 장점이 나오고 밑에는 단점이 나오는데 하나가 아니라 단점이 여러 개가 나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럼 거기까지 해서 어떻게 나올까요? 이 두 개를 했을 때 어느 부분이 장점이다 그런다면 위로 가고 단점이다 그러면 둘 다 밑으로 내려야 된다. 이게 그냥 끝납니다. 그냥 끝나요. 그리고 단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온다 하는 거하고,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순서를 고르면 된다 하는 건데, 원래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표시한 게 이 부분이죠. 여기서 어휘로 나왔는데 제목이라는 표시를 써놨던 거는 뭐냐면, 제목이라고 제가 써놓은 것도 주제 제목처럼 딱 제목뿐만이 아니라 무관한 문장까지를 생각을 하는 차원으로 이제 여러분은 보면 되고요. 어휘 문제였으니까 이제 그렇고, 문삽을 지금 이 부분에 했는데 여기 지금 줄 그어놓은 거 보이죠? 단점해서 줄을 해놓은 거예요. 줄을 해놨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이 부분이 결국 나오고 나서 뒤에 이제 단점이 나오고 뒤에 가면은 그 잘라진 게 어느 부분이더라? 이 부분에서 연계되죠. 그 음악이라는 건 대부분의 세계적인 음악은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청각적이다. 그럼 앞에도 청각적이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전통적인 그 오럴 트래디션이 있다. 그래서 오럴 트래디션을 수행했다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는 과거로 나옵니다. was carried. 여전히 그렇다. 여기서는 현재 시제. 이렇게 연결돼요. 여기서 틀릴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이걸 틀린다 그러면 학생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강의를 들으면 틀릴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보면은 밑으로 깔린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굳이 문삽 하나만 표시해주면 되지 순서까지 표시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예요.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말 설명으로 해서 잘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 저거를 읽어보세요. 수강평이나 이거를 읽어보세요. 예전 거를. 최근에 제가 한 3년 정도는 그 강의를 별로 한 게 없으니까, 이제 큰 학원이나 이런 데서 그 이후에는 별로 이제 수강평이 나올 게 없었으니까. 자, 이제 뒤에 문제 가봅니다. 뒤에 문제 보면은, 이게 38번 문제도 이게 9이였나? 이제 오답률.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럼 letter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지문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답이 지금 이게 5번입니다. Happiness is there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그냥 바로 넘어가 봅니다. 어떻게 강의를 해놨나. 이건 너무 길어서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 지금 삽입이라고 제가 하나를 해놨죠. 그러니까 이 부분 윗부분에서 그러니까 두토막으로 갈라놨어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근데 앞부분에서도 삽입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지금 끊어놓은 거 보이죠. 그럼 이게 순서도 지금 얘기했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순서를 한다 했을 때도 this technological 해가지고 나왔다 그러면은 앞에는 기술적인 어떤 경제적인 내용들이 앞에 나와 있다 하는 걸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순서를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는 슬쩍 줄 그어진 거 보일 텐데, 그럼 뒤로 갑니다. 뒤에 가서 이걸 또 문삽으로 했어요. 근데 이 윗부분은 문삽으로 해놓고 다시 문삽을 또 얘기합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서 순서도 여기서 또 끊습니다. 순서를 또 끊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줄이 여기에 끊어지는데 실제 여기에 끊는 게 아니라 원래 제가 의도했던 것은 여기도 끊을 수 있다 했는데 이 부분을 보고는 여기는 피리어드로 끝났고 여기는 컴마로 찍혀 있는데 제가 이제 줄을 착각해서 여기다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끊을 수 있다, 순서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삽 그려놓고는 이것도 문삽으로 좋다 해가지고 letter happiness 이 부분을 이것도 좋습니다 해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의를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것은 문삽이 여기도 좋고 저 위에서도 좋고 이랬다 하는 거예요. 순서까지 연결된. 그래서 삽입 순서.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결국 봐봐요. 위에서 이 부분에서 문삽하고 순서만 지금 얘기를 했는데 문삽 부분을 강조했죠. 다른 유형이 있나요? 없나요? 다른 유형이 하나도 없어요. 요약문이니 어휘니 이 개념이 여긴 요약문이었구나. 어휘니 빈칸이니 이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딱 순서 어휘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학습 부담이 있겠느냐예요. 여기에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학습하고 있는 이런 방식 자체는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분들도
이 지문 하나를 할 때 문제를 뭐 순서 문제를 내놨다 그러면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변형 문제는 그렇게 커버가 안 됩니다. 제목 문제로 자신이 변형을 했다 그러면 제목 문제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변형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대 커버가 안 된다예요. 변형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길준이 강의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강의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은 안 해주고 다양한 유형들을 적어서 주기나 하죠. 제목도 될 수 있다, 순서도 될 수 있다, 문삽도 될 수 있다, 빈칸 어휘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강의를 하면서는 그 각각의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는 못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을 이제 표시해 놓은 부분, 그런 유형이 나오긴 나온다. 그러니까는 유형 적중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를 기억을 못 해요. 왜? 선생님이 설명을 거기까지 해주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강의 이번에 이제 이게 그 6월인데 9월에도 결과 발표를 제가 할 거예요. 일부 좀 더 가다듬어서 할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한 달 만에 2개를 다 찍었어요. 한 달 남짓 만에 2개를 다 찍고 이러다 보니까는 허겁지겁 해가지고 제대로 분석도 사실은 그 못한 상태에서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대로 분석 못했던 부분은 제가 보완을 좀 하든가 해가지고 다시 뭐 어쩔지. 근데 아마 다시 어쩌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는 이번에 수완이 이제 내일 모레면 또 나오니까. 근데 참고로 수완에 대한 강의는 제가 안 할 계획이에요. 왜냐면 시간이 좀 없어서 책자나 이제 이쪽으로만 만들까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앞부분이라도 이해가 제대로 안 된 경우라면은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무료 강의니까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도 이미 그 수백 문제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냥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으로 만들어봤자 팔리지도 않을 거고 듣보잡이기 때문에 올해 수능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한번 보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그 해당은 없겠지만은 여러분 해당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후배한테 반드시 오길준의 결과를 확인하고 여러분 후배한테 오길준을 소개하는 선 정도까지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EBS가 확실하게 지금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를 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강의보다 정확하게 들어간다 하는 거. 이거는 장담을 합니다. 이제까지 10년 이상 동안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한 3년 강의 공백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 9월하고 수능까지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공개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의 대상은 적중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적중 분류를 해야 된다. 다른 선생님들이 적중이라고 했을 때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가까지를 여러분이 판단해라.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과장 광고고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거의 확실하게 사기성 과장 광고로 일관해 왔고 그 덕분에 지금 현재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면은 80% 이상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내용은 제 블로그에 이미 자료화돼서 있습니다. 딱 특정한 한 선생님에 대한 부분을 빼고 그분 자료는 제가 실수로 그분 요청도 있었지만 제가 실수로 지워버렸기 때문에 숨기는 기능을 몰라서 자 이상이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뒤에 딱 이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이번 시험에서 망한 학생들은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개를 영상을 더 찍을 거니까 그건 이후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네.